안녕하세요, 노대현 원장님. 제가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 일리노이 대학교 화학과를 나왔던 부분에서만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인류학이라는 전공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봤을 때 문화 사회 인류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공부를 했던 이유가 인간의 삶에서 그 사회적인 이슈나 문화적인 이슈 이런 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지, 그런 요소들을 좀 참고를 하는 게 정신질환 환자들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젠더 갈등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젠더 갈등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놀랍게도 제 정신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젠더 갈등 이슈가 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냐? 좀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이제 극단적인 특정 젠더를 뭐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의 이제 삶의 스토리를 쭉 훑어보면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젠더 갈등 이슈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젠더 갈등 이슈에 좀 많이 심취를 해 계셔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다가 이제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 좀 젠더 갈등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특히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과격한 시위를 하시거나 좀 그런 언사를 하시는 그런 집단이 있고, 또 이제 그 반대편에 당연히 양극화가 돼 있을 테니까 또 남초라고 하죠. 남초 커뮤니티를 이렇게 막 운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과격한 발언을 좀 쏟아내시는 뭐 레드필 지식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젠더 갈등이 엄청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학부 시절에 한국으로 페미니즘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알려지기 전에 그 페미니즘에 관한 강의를 쭉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대충 이제 역사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처음에는 흑인 여성으로부터 그런 페미니즘의 운동이 많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사회에서 많이 배척되는 경우도 많고 투표권도 없었고, 또 특히나 처음 이제 그 운동을 시작했던 흑인 여성들의 경우는 흑인이라는 그 인종 때문에 배척당했던 점과, 또 그 안에서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안에서도 또 배척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운동이 시작됐을 땐 뭐 우리 여성들도 사회에 이만큼 공헌을 할 테니 그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도 뭐 투표할 권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처음에 이제 흑인 여성들로 시작을 했다가 백인 여성들도 같이 화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인종이 좀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우리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사회에 공헌을 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 우리도 사회에 공헌을 할 테니 투표를 할 권리를 주고 다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남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거 처음 시작은 뭐 지금 현대의 사회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누려야 될 권리를 여성들은 본인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부정적인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운동 자체가 많이 팽창이 되면서 급진적인 분들도 생겨나시고,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교육도, 젠더 갈등 이슈를 떠나서 이제 뭐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특정 사상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표면적으로 그들을 모두 일반화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써서 그들을 부른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지양하는 거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잘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이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좀 배척이 된 상태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냐, 예를 들어 이제 어린 친구들, 특히 학생들이 이제 깊게 이제 그 역사와 기본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페미니즘이나 레드필 지식인 이런 사상에 갑자기 이제 그
노출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사상을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이제 건강한 토론이라는 거는 거기서 왜 그 사상이 틀렸고 이런 걸 논의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리고 장난기도 많고 좀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남학생들이 혐오적 그런 발언들을 막 던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한 케이스만 본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케이스가 그렇게 발전이 돼서 그분이 성인이 돼서도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혐오적 발언들을 들으면서 위축되고 아니면 점점 더 그 본인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고립이 돼서 그렇게 어울리게 다니면서 점점 더 사회와 계속 분리가 되어가는 그런 정신건강에 위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보면 최근에 이제 동덕여대 시위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됐는데 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 동덕여대 시위의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 시위가 일어났던 본질적인 이유와 벗어나서 지금 온라인상으로도 너무나 양 성별이 서로 되게 혐오적인 발언들을 많이 뱉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본질을 떠난 그런 혐오 발언은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런 젠더 갈등 때문에 저한테 치료를 받게 된 케이스를 잠깐 이제 뭐 설명을 해보자면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기억에 남는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이제 동아리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는데 학교 수업 중간에 이제 그런 페미니즘에 관련된 그런 발표를 막 했다고 합니다. 뭐 탈코르셋이나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니까 이제 그분이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깊게 듣지 않고 주위에 이제 학생들이 저 페미 막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부정적으로 그분을 약간 왕따를 시켰다고 해요. 그럼 물론 이제 그 주위 다른 여자 학생들도 잘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본인이 되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주장이 강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이제 언어 폭력적인 그런 언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엇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또 친구였는데 갑자기 뭐 음주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가서 이제 그런 본인이 받았던 분노를 그런 본인과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그런 분들과 모여서 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남자들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오히려 분노 조절이 더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그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음주 흡연 양은 계속 늘어만 가고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데리고 오셨는데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도 제가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이 페미니즘 관련 강의를 들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는 치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단 수면의 질이나 이제 분노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젠더 갈등에 있어서 젠더 갈등에 너무 심취하셔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이제 혐오적 발언을 쏟아내는 거거나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제 피어 프레셔에 의해서 그런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던 게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 건강에 엄청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전 사회적으로 알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회적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의 정신 건강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